네,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합격 반갑습니다. 발표 받고 정말 어, 기쁘셨을 텐데요. 저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이버대학교가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재수 삼수가 기본이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옛날에 전생에 무슨 업적을 쌓으셨는지. 네, 그래서 지금, 예, 탈락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0명 가까이 되시고, 그 중에 한국어학과 학우님 중에 60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 입학금 납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12학점에 해당되는 아마 96만 원 정도일 텐데, 그걸 납부하지 않으시면 바로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19일까지 꼭 입학금을 납부하셔야 입학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건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수강 신청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진들은 아마 홈페이지에서 이 학과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사진 보시면서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 네, 저는 한국어학과의 학과장 맡고 있는 이은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우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한국어학과 OT 그리고 1월 21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또 수강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 이렇게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들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따가 또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어학과 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학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윤경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안 계셔서 제가 그냥 시작해버렸습니다. 네네네. 네, 이따가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학과에 관련된 개요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 한국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가, 그리고 독서논술, 다문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졸업하실 때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다음에 독서논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 첫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걱정 반 뭐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주 이렇게 얼굴 뵙는 기회를 마련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공지사항 안내는 학교 전체 공지사항, 그다음에 학부 공지사항, 학과 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매주 그리고 매일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또 밴드를 통해서 안내도 해드리지만 어디까지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봤어요,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그 공지와 안내는 여러분께서 처음에 지원하셨을 때 그 입력하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소나 핸드폰 번호가 바뀔 때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최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출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출석을 매주 하시고 중간 기말고사만 잘 보시면 네, 그냥 F 받지 않고 다 졸업하실 수 있는데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 관계없이 F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석을 열심히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강과 다양한 라이브 강의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교수진도 만나볼 수 있고 또 함께 공부하시는 학우님들, 선배님들을 통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과에서 하는 행사들,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원 과정에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학교로 문의하시면 정말 저희 모든 교직원들, 조교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공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험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수진들 그리고 담당 튜터나 조교를 통해 수시로 상담해 주시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국제전화를 걸어서 상담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학교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얼굴을 밝히지 않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좀 강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게시판에 옆에 있는 학우님들에게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또 교수진들에게 뭔가 글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좀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어학과의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이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끔 학우님들을 보면 우리 교수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전임 교수는 좀 덜한데 강사분들 보면은 왜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느냐. 나도 가르쳐 보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조금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학생으로 들어오신 이 3년, 2년, 4년 이 기간 동안은 좀 배운다라는 자세로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면 좀 정중하게 건의를 해주시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저희가 다 학우님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윤리와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상담 시간은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시험 기간에는 밤 12시까지 진행되기도 하지만 원활하게 상담하기 위해서는 평일 정규 업무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5시 40분 이때까지가 가장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대를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맞춰서 연락해 주시면 더욱더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어학과 자격증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자격증을 따려고 학과에 입학하셨을 텐데요.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크게 한국어학과에는 3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이 많은 것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료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격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논술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러한 그것들을 이제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음 장으로 먼저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이 문광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인증하는 것이고 학과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 2급을 받게 되고요. 이제 승급을 해서 시간이 채워지면 1급으로 이렇게 승급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2급 이 자격증의 취득 조건과 발급 절차는
먼저 영역별로 15과목, 그러니까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어떤 과목을 다 막 들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1부터 5영역까지의 그 과목 중에서 영역에 맞는 개수만큼 그 과목을 들으셔야 하고요. 단지 또 그래도 하나 기쁜 소식은 여러분 이거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 D 이런 것을 받더라도 어쨌든 무사히 그 과목을 마치시면 이수하시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한국학과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뭐 90 몇 점을 받더라도 다 B 뭐 이러고 나중에 성적 이의 신청을 막 하시는데 거의 다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점수를 주고 사실 교수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절망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성적이 너무 낮다고 이 자격증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자, 내가 45학점 다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바로 이거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여러분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점을 다 채우시고 졸업을 한 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홈페이지에서 3월, 9월, 12월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그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이제 발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무렇게나 들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목을. 그래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드리고 싶어도 자격증을 법으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 1영역에서 2과목. 내가 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실 분들은 2과목을 들어야 되고요. 부전공은 여기 1과목이죠. 그래서 1영역에서 2과목, 2영역에서 2과목, 3영역에서 8과목. 4영역에서 2과목, 그리고 5영역에서 1과목, 한국어 교육 실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서 들으셔야지만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학과장님께서 수강 신청 안내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이 있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이것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사회이사, 그러니까 한국사회이해 이런 강사나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강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와 있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뭐 한국에 이민 오고자 하는 사람들,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의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은 아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하고 조금 다른 그 취득 조건과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취득 조건은 여러분들은 2020년에 입학하셨기 때문에 22년에 그래서 10과목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과목이면 하나에 3학점씩 해서 30학점 이상을 들으셔야지 이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 또한 다행히 성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근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15시간, 그렇죠? 15시간의 그 이수 교육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여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의 발급은 과목을 여러분이 다 들으신 다음에 졸업 예정까지 포함해서 졸업하고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수료증을 신청합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받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그 이후에 이수교육, 아까 15시간 받으셔야 한다고 했죠. 이거 받은 후에 수료증하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아까 말한 10과목은 이제 이전의 입학생들과 여러분은 좀 다르신데요. 필수로 10과목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에 보면 이제 10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론, 다문화 사회 교수 반복론 등등 해서 이것 또한 마지막에 학과장님께서 수강 신청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논술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독서논술 지도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아까 문화관광부나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또 성인, 외국인 뭐 대상일 수도 있는데 독서논술 교육 전문가로 활동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입학하신 분들이 또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뭐 손자, 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 아니면 방과 후에 내가 독서논술 교사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총 8과목, 가장 적은 과목을 이수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평균이 3.0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만 성적이 매우 중요한 자격증이죠. 그래서 근데 모든 과목을 다 3.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8과목을 평균, 이 8과목들은 평균이 3.0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절차를 보시면 과목 후에 이제 이수를 다 하고 8과목을, 그리고 졸업 예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졸업을 하면 나오는데,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증을 신청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발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8과목인데요. 네. 그래서 국어작문,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문규범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이것은 평균 3.0 이상, 그렇죠? 이 8과목을 다 들었을 때 평균이 3.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논술 지도사 자격증이랑 앞에 말한 다문화 또 한국어 교원들이 각각 뭐 15개, 10개, 8개가 아니라 서로 공통적으로 겹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모든 세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그 과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단축해서 3가지 자격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국어과 졸업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또 입학할 때부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한국이나 해외에서 한국어 강사로, 그렇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글학교 또는 외국에 있는 대학, 또 세종학당 여러 가지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또 초중고교의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그렇죠? 부모 중에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엄마나 아빠를 둔 그런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독서논술 방과 후 교사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나 이런 것 봉사단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더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 실습입니다. 이 실습 아까 5영역에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면 실습은 여러분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제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실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선수 과목을 이제 기입하는, 그래서 어떤 영역을 들었어야지 이 실습을 할 수 있고요. 또 모의 수업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시간이 맞아야 되고, 또 강의 참관 기관, 내가 어디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을 참관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무 때나 한국어 교육 실습 듣고 싶어요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8과목 이상을 들으셔야지 신청이 가능하는데, 이게 1영역과 3영역 이 두 영역에서 8과목 이상을 다 들어야, 그렇죠? 교육 실습 과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실습은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일단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쭉 수업을 들으시고 이거 온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참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22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9시간 이상 실제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듣나요? 저는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저희 대학교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하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또한 협약기관이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 협약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강의 참관을 해서 괜찮은데 원칙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 있어요 이러시면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수업 참관이 가능한데 아무 기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주로 한글학교나 한글학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보통 한국어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이나 대학교 이렇게 확실히 인정된 곳에서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참관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학교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문이 오가면서 그 기관이 실습에 적합한 기관인지 강의 참관에 적합한 기관인지 먼저 거치고 인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의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습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많이 듣는 학우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교환으로 저 레슨 플랜을 가지고 30분간 모의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동료 수강생, 같이 듣는 학생들이 서로 학생 역할을 해줍니다. 조가 짜져 있고 내가 선생님으로 하면 다른 학생들이 학생 역할을 하고 또 바꾸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이제 원래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와서 하는데 지금은 줌을 이용해서 모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한국어 교육원뿐만 아니라 협약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에 이제 한국어 교육원이 있고 세종대학교에 국제교육원, 상명대학교도 있고요, 우송대학교, 또 호남대학교, 또 경기도의 이민자 통합센터, 또 평화다문화센터, 국제외국인센터, 또 해외에는 베트남 다낭에 맺어져 있고요, 또 영산대학교, 글로벌국제학교. 그래서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여러 곳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강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은 그 학교에 와서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원칙인데 만약에 학교에 오기 어렵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기관을 섭외한 후에 학교에 통보를 하면 공문 발송 절차를 거쳐서 현지 기관에서 참관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단 강의 참관 기간이 아까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서 인정한 것과 그다음에 현장 실습 지도자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습 지도자의 기준인데 거기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활동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대학교지만 온라인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들도 사실은 항상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3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누루별이라고 하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이론서를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사진을 보시면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스터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모임이 또 다시 재개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휘나 아니면 문법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아리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아리는 세한통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동아리 활동인데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그런 봉사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만나서 문화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1대1 교육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그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재개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래에 보시는 그 사진에서처럼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이죠. 이 사진처럼 비대면으로 1대1 수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안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동아리가 있냐면요. 저희가 그 세한선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어떤 그 이념에 맞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은경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한국어를 통해서 여기도 아마 교육자도 계실 텐데 한국어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신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해외에서의 또 그런 한국어를 통한 선교의 전략들 같이 한번 공유하고 또 뭐 서로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우리 또 세안선교회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동아리 활동이 매월 1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방학 중에는 쉬는 동아리도 있고 또 계속 이어진 동아리도 있기는 한데요. 동아리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3가지 동아리 중에 하나 혹은 또 다수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우리가 그 공개 특강도 항상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비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 문화 특강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이죠. 이 교수법 관련해서 워크숍도 가지고 이렇게 특강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특강 자체가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그 과목 안에서 약간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떼어와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리거나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과목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또 바쁜 그런 과제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공개 특강에 또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무 경험도 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어떤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 역사답사나 아니면 졸업여행 이런 부분들도 아주 메이저급으로 저희가 항상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가 좀 상황인지라 조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에 그 예를 들어보면 아래에 보시는 그 사진처럼 각 지역별 그 역사문화 탐방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도 저희가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해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올 건데요. 특별히 또 졸업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코로나가 더 사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졸업여행까지 있다라는 부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 교류 그리고 봉사활동도 저희가 매년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중국 이런 곳에서 해외 문화 교류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수행을 하고 현지에서 교류를 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해외로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약간 제한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또 사태가 잘 안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이제 축제, MT 등 다양한 학교 그리고 학과 행사가 있는데요. 현재는 축제나 MT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학과 행사로 일단은 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이벤트를 많이 열어가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여는 그런 그런 정도로 지금은 진행 중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학생들이 만나서 한마음 축제라는 그 이름으로
대강당에 모여서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MT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정이 된다면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학과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 이은경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또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 있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더 궁금증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끝까지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방법 좀 보여주시면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사진을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오리엔테이션 전체 영상을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로 올려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학과랑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 여러분께서 지원도 하셨고 들어오셨던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내일 저희가 학과에서 예, 지금 한국어학과 학부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네이버 밴드 주소를 여러분께 이메일과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한국어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2,000명 정도가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궁금한 거를 한 분이 그냥 올리시기만 해도 다른 여러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답변 주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꼭 참여하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이 네이버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분을 도와드릴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번호 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학교 대표 전화 많이 걸어보셨죠? 2204-8000 언제든지 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학과 조교, 한국어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8639 그리고 코리안 메일로 하시고 실습 관련 문의는 8676 코리안 1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교수진 이메일도 나와 있으니까 상세한 것들은 그걸 통해서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수강하는 방법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받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학과에서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것이 어떻게 수강하고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수강 방법을 말씀드리면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PC를 통해서 태블릿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강의가 우리가 3학점인 경우에 여러분께서 보통 보시면은 1시간 오프라인 수업이 50분이죠.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1학점짜리는 25분이고 2학점은 50분, 그리고 3학점은 75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강의는 한 평균 75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강하실 때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요. 빨리 듣기를 하실 수도 있고 원래 속도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는 개강하신 이후에 매주 월요일 0시에 온라인 강의실에 일괄적으로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6과목 신청하셨다면 6개가 월요일 0시에 같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2주 이내에 수강 페이지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은 출석률이 반영되고 어떤 과목은 진도율이 반영돼요. 진도율은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고 출석은 일단 거기에 입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율이 꼭 들어가는 과목은 마지막까지 100% 다 들으셔야 점수로 반영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로그인이 2가지가 있어요. 일반 로그인은 여러분 학번과 아이디로 들어가시는 건데 아마 이번부터 이제 그 학번이 아마 21일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메일과 문자로 갈 텐데 거기서 학번과 그다음에 그 비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실 수 있고, 근데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출석과 시험이 인증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도 있고 여러분 지문 인증도 있고 네이버 인증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해외 계신 분들은 해외 계시기 때문에 인증서 예외 신청을 하면은 또 그분들은 일반 로그인 통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시험하고 과제도 궁금하시죠? 시험과 과제도 학교에 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은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몇 시간인가요? 네, 거의 한 15시간 이상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대신에 오늘 봐야 될 과목은 미리 공지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을 아직 학번 안 나왔습니다. 네, 학번은 21일에 아마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학번 받으시면 들어가시면 되고, 네, 그래서 시험은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들어가셔서 시험 과목마다 어떤 것은 30분, 어떤 거는 1시간, 25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이 뭐 제출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은 자동 제출되고요. 예, 그리고 과제도 있는데 과제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10점, 뭐 20점 이렇게 감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10점이 감점되면 A 학점이 C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완성도가 낮더라도 과제나 토론 같은 것은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시고 예, 빠지지 않고 하시기만 하면은 F 받지 않고 잘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 학번은 벌써 나오긴 하셨군요. 네, 21일부터 로그인 가능합니다. 네, 21일 오후 2시부터죠. 네, 그리고 학교 공지, 학부 공지, 강의실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받아주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이번 학기에 내가 무슨 과목 신청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한 10분 정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수강 신청 페이지.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자료를 이메일로 다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받으신 분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선생님 채팅창에 한글 파일하고 PDF 파일로 좀 올려주시면 아마 이메일로 다 가 있으실 텐데 이메일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다운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2022년도 1학기 변경사항인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게 적용되지만 혹시 찾다 보면 이전 자료들이 노출된 게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번 학기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최소 6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학기부터 그래서 이번에 3.5 이상 받으시면 다음 학기에는 27학점 9과목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기 졸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점을 좀 잘 받으시면 3학년인 경우에 보통 평균 2년이지만 4학기지만 3학기 만에 졸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신 여러분부터 조금 안타깝지만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목이 이전에 8개에서 이번부터 10과목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자료에서 8개 돼 있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10과목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학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관련된 취득 과목이 있지만 총 이 수학점을 만족시켜야 여러분께서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생들은 140학점을 들으셔야 되고 2학년 편입생은 10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반드시 들으셔야 졸업을 하실 수 있고 자격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45 들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70학점을 이수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필수 이수학점은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엔 전공 45, 교양 27입니다. 그리고 2학년은 전공 36, 교양 9. 그리고 3학년 편입생은 전공 24학점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전공에 대한 다른 과목 아니면 교양 과목, 타학과 과목으로 총 이수학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과목을 듣다 보면 뭐 전공 교양 신경 쓸 필요 없이 거의 70학점은 거의 다 전공으로 채워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4학점은 거뜬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공부하시다가 복수 전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6학점을 다른 학과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 혹시 우리 학과 과목하고 겹치는 게 있으면 9학점까지 그 상호 인정이 되니까
그 점도 나중에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전공 하실 분은 18학점을 더 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매 학기는 여러분이 이제 18학점 6과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냥 6학점 2과목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아마 한 서너 과목으로 시작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는 반드시 2년 안에 졸업하겠다라는 것이 없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시네요. 없으시다면 처음에 이제 한번 해보시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다음번에 늘려가시는 것도 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18학점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1.5 미만일 때는 최대 12학점까지, 3.5 이상일 때는 27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다 말씀드려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격증 다 넘어가고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는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여러분은 여기입니다. 2022학년도 이후 신편입생이기 때문에 10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페이지를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되는 모든 과목에 대한 하나의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이 물으시는 게 나는 3학년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1학년, 2학년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하는데요. 그냥 자격증 과목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학년은 1학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일 뿐이고 그냥 내가 필요한 자격증 과목을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박수영 교수님이 영역도 말씀하셨는데요. 잘 보시면 이제 2영역 과목, 4영역 과목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도 주의하실 것이 이렇게 노란 과목은 1, 2학기 다 개설되는 것이고 하얀 과목은 학기별로 한 번씩만 개설됩니다. 그래서 학우님들 보면 처음에 이 노란 과목들을 막 듣다가 마지막에 내가 한국어 교수학습 이론을 2학기 때 들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에 졸업하려고 보면 이건 2학기 때만 개설되기 때문에 사실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학기별로 1학기, 2학기만 개설되는 과목은 그 학기에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고 특히 조기 졸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기가 한 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문화 사회 전문가에 필요한 과목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 교육론은 2022년도 이전 입학자만 해당되는 과목이 여러분은 상관이 없으시고 다문화 교육 현장 사례 연구는 2022년 이후 입학자, 나머지는 공동으로 적용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민 법제론 과목은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니까 내년에 들으시면 됩니다. 독서 논술 필요한 과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독서 논술 관련된 과목은 8개 중에 5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하고 겹쳐요. 그래서 한국 문학의 이해도 여기 겹치고 한국어 교육개론 아니구나. 또 뭐 있나요? 문법론도 겹치고. 그래서 겹치지 않는 과목은 3과목밖에 없습니다. 이해교육론, 그 다음에 독서논술의 이해, 독서논술의 이해하고 또 독서논술 지도, 그 다음에 국어 작문. 요 3가지만 더 추가로 들으시면은 독서논술도 나오니까 이렇게 겹치는 과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인데 여러분은 오늘 들어오셔서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려도 내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여러분 딱 맞춤형으로 시간표를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들으시면 졸업 가능하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들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3개 듣고 교양 1-2개 듣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되고 편입생들은 이렇게 빡빡하게 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결정할 것은 1번 예는 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이 2개를 취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가시면 지금 과목이 45 플러스 10은 75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해가 2가지 자격증 수료증에 겹치기 때문에 졸업학점인 72학점을 딱 들으시면 6개 들으시면 요 순서대로 들으시면 2개를 다 따고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 코스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한국어 교원과 독서논술 지도사 이렇게 두 개를 취득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간에 기타 과목, 교양이나 듣고 싶은 과목 하나씩 들으면서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개가 겹치고 3개만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는 3가지를 다 따겠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3가지를 다 따기 위해서는 총 81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666하고 마지막에 3학점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학점은 여러분의 계절학기가 1번, 2번, 3번 있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3.5 이상 되면 그 다음 학기 과목을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3.5 이상 될 때 그 다음에 이 학기에 과목을 8개를 듣거나 7개를 듣는 걸로 이 과목을 만회하고 가시면 역시 4학기 만에 졸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페이지는 정말 졸업하실 때까지 옆에 정말 그냥 성경, 바이블처럼 놓고 계속 달달달 참고서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 중에 뭘 선택할까? 이 또는이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있으신 선배들이 있으면 조금 물어보시고 뭐 어느 것을 선택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과목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아니면 관심 있는 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이 졸업하시기 전에 내가 그러면 이 과목별로 수업을 잘 들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필요 없으시고 졸업하시기 전에 내가 15개를 다 들었는지 2개, 8개, 2개 하나 체크해 보시고 독서논술에 필요한 과목 이수했는지 그리고 요거는 평균이 3.0이라고 했으니까 내 성적이 얼마고 평균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담당사회 전문가 수료증은 앞에 있는 2022학년도 이후니까 요걸로 이수 여부를 점검하시면서 졸업 전까지 여러분의 과목과 자격증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 21일에 들어가서 로그인할 페이지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로그인하고 인증서 로그인이 있는데 수강 신청 단계는 일반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훑어보시면 되고 온라인 강의실 대학으로 가셔서 수강 신청은 학생 서비스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서비스 들어가시면 수강 신청 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들어가셔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공 과목 수강 신청란이 따로 있고 교양 과목 신청란이 따로 있고 타학과 과목 신청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교양 과목도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우선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셔서 한국어학과 과목들 쭉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여기 네모가 생성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는. 그래서 과목을 클릭하시고 맨 마지막에 수강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전공 과목 신청이 되고요. 그 다음은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셔서 교양 과목 듣고 싶으신 것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타학과 과목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타학과 과목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학과가 나와요.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셔서 내가 가고 싶은 여러 가지 학과 눌러보시고 그 학과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이 학과 과목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것들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장시간에 거쳐서 거의 1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채팅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드렸나요? 어머나. 아이고. 네네. 야, 뭐라고 돼 있나요? 네. 야, 잠깐만요. 먼저 교양 수업 과목 학점은 1, 2, 3학점 골고루 있나요? 네네. 3학점도 있고 2학점도 있고 2학점은
있나 모르겠네요. 예, 아마 2학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양 과목 중에 3333 3333 33 3하고 1만 있네요. 네. 3학점과 1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 2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선생님 다음이 뭔가요? 네, 한국어 교육 실습 기관 네네. 네 대해서 좀 상세한 조건들을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우리 한국어 학과에 들어가셔서 그 학과 홈페이지에 실습이라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 공식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 그리고 세종학당 수업,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 예, 이런 것들이 예, 해당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은 예,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실습은 거의 맨 마지막 학기에 들으시긴 하지만 학기 중에 좀 미리 컨택해 놓으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이 기관이 적합한지를 한번 미리 점검해 주시면 해외 학우님들은 예,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중에 이렇게 막 참관을 섭외하시다가 결국은 거기가 미적합이어서 다음 학기로 또 미뤄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온라인 참관을 못 들어오셔서 본인이 알아보시다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과목 신청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과목에 1시간 반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해서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강 신청 제한 인원은 지금 교양은 600명,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한국어 학과 과목 전공은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 자격증 과목은 학우님들이 이걸 못 듣고 졸업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 수강 인원이 차면은 더 늘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쓰지 마시고 여러분 대학교 때처럼 PC방 가가지고 굳이 수강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천천히 들어오셔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교재에 대한 게 있거든요. 교재. 어떻게 준비하는지. 네네네. 조금 밑에 보면 예, 됐고. 복수 전공할 때는 36학점, 요거 이해 안 되신다고 해서, 혹시 다른 학과 과목을 복수 전공하고 싶으실 때, 예, 그럴 때는 36학점을 추가로 들으셔야 돼서, 한 1년 정도 더 공부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신입생 같은 경우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예, 다른 학과 과목도 복수 전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됐고. 네, 교재 말씀하셨네요. 예, 교재는, 수강 신청하실 때 들어가 보시면 학업 계획서에 교재가 추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대부분의 그 교수진들이 교재를 한두 개만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개강을 하고 나면 예, 강의실에 교수님들이 준비한 강의 교환이 전체가 PDF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예, 그걸로 교재를 다 대신할 수 있고 시험, 뭐 과제 다 가능합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총학생회에서 뭐 그 교환을 제본해 주겠다는 서비스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저작권 같은 것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교환으로 동의가 된 게 아니어서 거기 사실 수 있는 거는 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다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상위 30%까지 A 학점입니다. 네. 요거는 다시 이제 학교에서 조금 논의가 있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다음에 31%부터 70%까지가 예, B 학점이 나가거든요. 3.5를 받기 위해서는 네, 평균이 B뿔이기 때문에 아마 한 중간에 조금 더 위 정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예, 수업을 전체는 한 번 다 들으셔야 되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교환을 가지고 공부는 하셔야 3.5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학과 학우님들이 주로 다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교직에 계신 분들 많으셔서
시험을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높으시기 때문에 3.5 받으시려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OT 내용은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 내일 저희가 학과 그 밴드 초청하는 메일과 함께 예, 요거를 예, 링크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OT 다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샘플로 1년차 6과목 1년차 6과목을 아까 샘플을 3학년인데 1년차 과목을 들어도 되냐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자격증에 다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 무슨 과목을 들을지 무슨 자격증 따실 생각해 보시고 네, 1년차 6과목 수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과목에 해당되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영상은 2주 안에 클릭하시면 출석 체크가 되고 지나고 나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은 졸업하시기 전까지 내가 한번 들었던 과목을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3학년 폐지생도 복수 전공 가능하는데 예,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학과에서 자격증, 수료증을 따시고 나서 보통 졸업 유예를 신청하세요. 졸업한 학점이 됐지만 나는 더 다니겠다라고 해서 예, 보통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더 다니시면서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학기만 해도 하려면은 우리 한국어학과의 자격증을 포기해야 되겠죠. 네, 한국어학과 자격증, 수료증만 해도 지금 72학점이 되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그냥 하시려면은 자격증을 포기하면은 4학기만 해도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28일이 아니고 2월 8일까지. 네. 한국교육실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3 영역에서 8과목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년 지나고 2년 차 정도 가능한데요. 네, 가급적이면 실습은 지금까지 배운 총 정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학기 끝난 계절학기 아니면 마지막 4학기에 듣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계절학기는 사실은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아서 24만 원을 다 내야 되긴 하는데 학기 진행하면서 사실 실습은 모든 게 다 과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계절학기 한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학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한 3학기 정도는 지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는 과목 두 개 듣고 네, 2학기 과목 안 들어도 괜찮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3개 중에서 2개 그냥 자유롭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 샘플은 어디까지나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들으시면 돼요. 예, 그런데 꼭 마지막 가다가 이 과목을 놓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만 들으면 안전하게 졸업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과목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절학기에 모든 과목 개설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표 보시면 별표가 된 과목만 제가 계절학기에 개설되는데 그것도 수강 신청 인원이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절학기는 실습만은 그 인원이 안 돼도 저희가 무조건 개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습 이외의 과목은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계절학기를 믿으실 수는 없고 네. 1년을 더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1, 2학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과목들을 좀 중심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대부분 다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이고 일부 과목은 주관식 단답식이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교환 작성하는 강의는 저희 실습 안에 교환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줌으로 만나니까 어색하죠. 근데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심판 있음 국가장학금은 아까 설명 들으셨죠? 2월 중에 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돈을 먼저 내시고 학교에서 이제 환급되는 식으로 해서 한 5월이나 6월 정도 안에는 다 환급됩니다. 몇 학점까지? 여러분은 6학점부터 18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네. 네.
이전에 수료한 것을 대체 불가능하고 옛날에 무슨 자격증을 따셨든 간에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새롭게 과목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네, 계절학기 이용하시면 3개 자격증을 2년 내에 끝내실 수 있는지 그렇죠. 계절학기 활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5 이상 되실 때 과목을 9개를 한번 들어버리세요. 뭐, 3.5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한번 벼르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 계절학기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질문 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혹시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시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실 것은 수요일까지 무조건 입학금 낸다. 그거 안 하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조금 카드 같은 게 어려우시면 학교로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저희 한국학과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서 거기로 또 저희 문의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무조건 입학금 내시고 네, 그다음 내일 저희가 밴드 초대 드릴 테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항상 질문하시고 21일 오후 2시부터 수강 신청 기간에 이렇게 수강 신청하시고 등록금 납부만 하시면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이제 2월에 개강 모임이 2월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강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첫 학기는 진짜 뭐 시험도 낯설고 과제는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한 학기 지나가 보면 이런 거구나 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잘하셨고 일단 입학하신 것만으로 대단하신 거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학우님들.